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카페 단골 손님, 반가운 손님 두 분이 또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엄청 많이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원래 민족의 고향. 대이동이라고 해서 네. 제일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설 명절이긴 한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주말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 덕에 사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귀한길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남자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정말 가족들 많이 모이면 네. 장 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날들을 또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즐길까? 또 기뻐할까? 이런 거 걱정하거든요. 예. 두 분은 장 어디서 보실까요? 이번 명절? 이번 명절에 네. 어머님은 그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재래시장. 예. 왜요? 네, 특별히? 예, 서부 경남 하동장이 재래시장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하동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어떤 장사 하셨어요? 농산물 취급해서 서울 경동시장에 보내고 대구에도 보내고.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 명절에도 하동장에서 장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표는 저희는 큰 집이 따로 있어서 네. 장은 이제 다행히 이제 큰 집에서 보시고 저희 이제 집사람은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다듬고 주로 이제 음식하는 거 주로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애들 보는 임시 보모 역할 좀 하죠. 예. 아까 의원님께서 하동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명절은 특히 말이죠. 그래도 좀 마트보다는 그럼요. 푸짐하게 예, 그럼요. 이 재래시장 가서 장 보는 거. 예. 그게 또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바로 재래시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이겁니다. 예스럽고 정감가고 또 이렇게 난전에서 장 보는 게 즐겁고. 예, 저희가 제목을 힘내라 재래시장 이렇게 정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삶이 힘들어진다, 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면 시장을 걷는 편이거든요. 그럼 가서 상인들 보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렇게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또 생각이 달라지고요. 두 분은 재래시장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부모님께서 일하셨다니까. 예전에 제 친구 아버님하고 네. 그 친구의 형님하고 대장간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말 그대로 대장간이면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분노를 돌려가고 직접 망초를 두드려서 쇠를 달궈가지고. 그렇죠. 이제 괭이나 호미, 낫. 괭이가 아니고 괭이. 괭이나 호미, 낫을 직접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밀려가지고 대장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철물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철물점에서도 낫이나 그런 호미 같은 걸 취급하고 있지만은 만든 게 아니고 네. 공장에서 만든 거 이렇게 파는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게 언제 일일이 또 그거 만들죠? 그렇죠. 그게 재래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얼마나 저는 남자들은 잘 안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서울은 서울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네. 시장 안에 단골집이 한 2군데씩 있어요. 오. 막걸리집, 그다음에 또 명태전. 맞아. 제가 도계시장에 가면은 아주 즐겨 찾는 명태전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이제 먹으러 가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말 되면은 딸아이랑 그 기차 타고 5일장 구경 가요. 네. 서울에 있으면 이제 양평장 이런 데 가면은 양평 장날이 5일장인데 정말 큰 장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고 신기한 것들 때문에 지겨운 줄 모르면서 계속 또, 한 번도 이제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라든지 또는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함께 공유하는 재미가 있죠. 지금 김 대표께서 단골집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엔 진짜 그렇지 않았었어요? 시장 골목 이렇게 보면은 다 단골집 기름집도 그럼요. 그렇고 옷도 그 양장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있고 포목점도 있었고 뭐 국수도 이렇게 좀 가락국수 걸려 있고요. 저 어릴 때는 제가 기름시장 쪽에 살았거든요. 미아리. 예. 거기 진짜 엄청 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시장이었었어요. 거기 그 두꺼비 기름 짜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뱀이 왔어요. 예. 아저씨들 예. 얘기하듯이. 예전에 진짜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공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 한번 사라졌어요. 잡숴봐.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져?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네.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나워 가지고는 너무 이제 짖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막 오면은. 그래서 결국은 한 1년 못 버티고 이제 부모님께서 갖다 팔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창원 가면 상남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장이 가끔 서는데 그 상남장에 강아지 팔러 왔다가 네. 오토바이에 이제 싣고 나갈 때 그 개가 이제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걸 평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눈빛을. 예. 참 그 아픈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다. 학교 갔다 와보면 개가 없어져 있어. 그렇죠. 근데 무슨 국이 끓고 있어. 뭐 이런 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기가 정을 주던 아 진짜 옛날 참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던. 그렇죠. 예. 또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 짐꾼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박으면 네, 짐이 네. 많으면 직접 이걸 들고 뭐 주차장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50원, 100원 받고 지게나 리어카로 그 주차장까지 실어주는 요즘도 아마 짐꾼들. 그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네, 그런 제법 데는 많으시죠. 예, 원단 같은 거 예.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은 지금 하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많이 없어지고 뭐 시장 규모가 이제 축소된 것도 있죠. 옛날 드라이 아이스 그 이렇게 동그란 거기에 넣어가지고 아이스 깨끼. 예. 아이스 깨끼 깨끼라 하다 뭐 이러면서 저 잘하죠. 예, 그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장에서 그런 장사 한 거 혹시 아세요? 아, 진짜요? 처음 얘기하는데 그 북어 있잖아요, 북어. 예. 그거를 물에다 불려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계 있어요, 리아카에다. 이렇게 칙 눌러가지고 팍 놓으면 폭 튀겨지는 거. 예. 그거 장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미화가 오늘도 이렇게 시사 카페 주인으로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출세하셨습니다. 네, 옛날 축하드립니다.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들 그렇게 출세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자, 우리가 시장 얘기, 재래시장 얘기 한 김에 장터 구경 한번 해보고 예. 좋죠. 이야기 나눌까요? 네. 자, 시장 구경을 이제 좀 해봤는데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근데 시장이 변화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죠,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비자들 그 소비 패턴하고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또 그 시장에서 소비하는 주계층이 또 젊은 주부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아마도 재래시장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장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 24시간 이렇게 영업하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야간에는 거의 이렇게 제대로 장을 볼 수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그 대형마트가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뭐 골목마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 뭡니까? SS. 여기 저 슈퍼마켓이요. 그렇죠, 예. KBS 이 근방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이라는 게 뭐 일반 요즘 이렇게 가정에서 필요로 한 부분 대부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태 재래시장까지 안 가더라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뭐 어머니들이 콩나물 뭐 100원 깎고 200원 깎고 이런 뭐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깎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편한 곳에 가서 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재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들이 많이 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제 이런 게 생겼잖아요. 생겼죠. 그게 사실 이제 그 의무 이제 휴일제 하면서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문을 의무적으로 닫게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 그동안 논란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쉬는 날이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해라. 라고 해달라.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실상 그렇게 문을 닫은 뒤에 시장의 매출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형마트에 가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사러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며칠치를 필요한 것들,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필요한 거 같이 가서 우우 사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일요일 하루 문 닫아도 다음에 가면 되는 만큼의 것들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비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래시장으로 이제 유인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는 게 참 팍팍하잖아요. 근데 시장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은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장을 보는 편인데 마트는 가면은 자기 그냥 혼자 툭툭 고르잖아요. 근데 시장은 가면 이제 한 물건당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참 눈이 마주치는 게 또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왠지 뭐랄까요 동선도 그냥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약간의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를 과연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또 이제 왜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육지책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또 이제 또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의무휴일제에 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공간들은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정서. 그리고 또 시장이 가진 편리함도 있거든요. 마트는 차 타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냥 장바구니 들고 집에 근처에 가면은 금방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러되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것들을 왜 반드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유산 또는 그 생활의 편리함의 어떤 그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들이 먼저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더불어서 재래시장 스스로가 또 이 소비자들 끊임없이 유인해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현대화 작업, 자기 변신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제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게요. 예, 의원님. 지금 대형마트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의무 휴업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과연 재래시장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앞에서 그냥 김 대표 말씀처럼 거기서 줄어든 만큼 재래시장에서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효과가 더 많고 또 감추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재래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골목 상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게 재래시장 하면 재래시장을 이렇게 상설상가로 있는 곳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또 재래시장 가는 중간에 노점상이나 또 일반 골목 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지 않은 분들이 재래시장에도 일부 가지만은 다른 골목 상권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는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우리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는 얼만큼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가게마다 영업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 매장이 돼 보니까 모든 게 잡히거든요. 매출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대형마트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작은 마트들이나 골목 상권도 예. 잘 살아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다. 예.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에 대해서 대기업들에서는 아주 뭐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도 가고. 그랬죠. 항소심에서 아마 그거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렇죠? 위법이다. 네. 위헌은 헌법재판소에서 예. 하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요새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막. 네네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무휴업제, 휴일제 없애지는 못할 것 그렇죠. 같죠. 지금 고등법원에서 네. 위법하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도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기 때문에 의무휴업제는 아마 이대로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될 것 같고, 그런데 잠깐 말씀 나왔지만은 또 대형마트 측에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또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지금 판단도 남아있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의무휴업제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음 그 고개를 넘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또 위헌 이렇게 판단을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우리 상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형마트와 시장, 재래시장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형마트로 인해서 실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과연 재래시장일까?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중소형 유통 상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아파트가 주된 거주 형태잖아요. 아파트마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제법 중대형 규모의 슈퍼마켓도 있고 조그마한 편의점 규모의 슈퍼마켓도 있고, 사실은 이런 데가 오히려 대형마트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데가 이런 상권이거든요. 이제 재래시장은 사실은 대형마트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입는다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부조화 때문에 발길이 좀 뜸해지는 것들이고, 최근 들어 이제 재래시장이 좀 특화되면서 성공된 사례들이 몇 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활의 어떤 기미들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재래시장의 어떤 침체와 부활의 것들을 무조건 대형마트와 연관지어서 판단하려고 하면 해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 규제로 2조 원 이상이 예. 증발했다. 그거 소비가 위축됐다. 네. 또 아주 소규모의 납품업체들 또는 농수산업 하시는 분들 피해간다. 양날의 날개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제 대형마트에 이제 주된 납품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이제 농수축산물 이거 납품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국에 이제 일반 서민들 사이에 중간 이제 도매상이 껴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에 대형마트가 지금 유통업계의 초슈퍼 강자이다 보니까 워낙에 독점 형태를 심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는 물량이 굉장히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쉬다 보니까는 오히려 엉뚱하게 우리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웃과도 같은 농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쉬운 해법이 참 없겠다. 그래서 시장의 활로를 반드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트에 대한 규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냐. 저는 이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체나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 매출의 감소가 있다고 조정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 것 같으면, 물론 대형마트에 납품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골목 상권이나 다른 인접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재래시장이나 인접 상권에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도 있고 우리 농업인도 있다는 거죠. 국가 경제 전체 측면을 볼 것 같으면 매출이
줄었지만 이쪽은 늘어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대신에 오늘 분식집에서 제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럼 중국집 매출은 줄어들었지만은 분식집 라면 매출은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 경제 원리에서 보면 동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매출이 2조 원 뭐 줄어들고 소비가 증발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모를까. 재래시장 때문에 자기들 부분은 줄어든 건 맞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네. 애초에 그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도입이 될 때부터 사실은 잉태된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외국 가면은 대형마트들도 외국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이 많이 있었고 또 논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형마트가 이렇게 시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한 것이 별로 참 없어요. 생각보다 좀 시 좀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너무 가깝고 우후죽순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접근성이 너무 좋은 곳에 과하게 너무 남발을 해준 그런 후과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들이 그런 것들의 어떤 여파에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가 죽다 보니까는 이제 갈수록 더 고통과 신음이 이제 더 많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또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소비자들도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가 편리한 데에는 편리한 만큼의 대가가 늘 주어집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외국 가면은 여행 가서 야 어디 시장 가서 사진 찍었어요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우리 집 옆에 시장. 있는 시장은 왜 이렇게 홀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전통시장 살리자고 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은 buy local or buy local. 그러니까 지역의 것을 사자. 안 그러면 지역은 빠이빠이다. 그래서 바이바이.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 마을 만들기 살리기, 또는 뭐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거에 아주 저는 압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좋은 구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들도 좀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정겨운 그런 대화가 있는 시장을 애용하는 그런 행태도 필요하겠다. 예, 우리 김갑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좀 부족해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시고요. 저도 재래시장이 은근 끌리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끌림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가시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이 넘치고 또 보면 또 덤이라는 그런 문화도 좀 있고,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보다는 물건이 풍성하면서 뭐 질이 좋고 요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트에는 뭐 딱 가격 표시가 정해져 있지만은 여기에는 재래시장에는 뭐 소량도 살 수 있고 이제 뭐 흥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그냥 마트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가격도 조금 더 싼 편이고, 그리고 좀 다양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하죠. 저도 마트 가지만 마트에서는 일반 먹을 거리 이런 건 안 사요. 일단 질이 떨어지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뭐 생선이나 야채 같은 경우도 뭐 사장님들이 항상 아침에 새벽에 가갖고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확실히 질이 틀려요.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인심도 좋고 이모님들이 막 친절하시니까 마트보다는 조금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요 널려서 시장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막 요음도 막 밥도 사 먹기도 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젊은 사람은 아직은 단살림 사는 사람은 쫓아가서 주인이 이제 일하고 와서 쫓아가서 사가서 이래 사 먹지만, 우리들은 할머니들은 살림을 살기 때문에 촌장인데 뭐 그런 거 사가서 해물라고 안 그럽니까? 마트 쉬는 날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 이용을 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정책적으로도 그런 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댈 때가 좋아야 되고, 그지? 좀 이렇게 우리가 손자를 듣고 나가면은
그 재래시장 가면은 여기는 조금 느린데 상암시장 같은 건 골목이 좁아갖고 막 유모차가 못 댕겨요. 그래 불편해서 아예 막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실제로 그 판매원들이 이 파는데 어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어떤 시장 단장하는 데만 그때 해놓고 시장이 멋지다 이런 쪽으로만 해놓으면은 사실은 혜택은 소비자들한테는 안 가고 시장 멋부리는 데만 가는 것이지 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시설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시설적인 면 말고도 분명히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도태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하는 거죠. 뭐 싸고 신선하고 정감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태되지 않겠나 그럼요.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왜냐하면은 네. 그 50대 저 같은 이제 40대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의 혜택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라는 게 좀 있는 세대지만 네. 우리만 늘 우리 같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다가는 곧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소비층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의 어떤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떠세요? 방금 아까 우리 시장에 계신 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드웨어 부분, 아까 아케이드나 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주차장 그 공간이나 위치가 사실 재래시장이 보통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현재는 아케이드에서 비가림 시설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적인 지금 시설에 불과하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운영, 그 소프트웨어 부분, 운영 체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상인들 공감대, 연대의식 같은 경우.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분이 불친절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스러워 연대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그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산이나 이러면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정말 시장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할 이런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안에 담는 것이 좀 알차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요. 예. 가끔씩 보면은 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라 하고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이제 투여하는데 네. 정작 일자리는 못 만들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어른들의 일자리만 해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을 살리자라고 했는데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고 정작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인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 이분은 김해 동상시장에서 이름 대신 DJ 칼로 불리시면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DJ 칼 나와주세요.